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있다고 티내는 순간 범죄의 타겟이 됩니다. 진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럽다면 익명으로 카페에 들어가서 실컷 자랑하시면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돈 많다, 능력이 좋다, 우리 집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든 간에. 나의 재산 상황, 나의 어떤 연봉,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괜히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 과시하고 남들한테 내가 얼마 번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닌데 나에게 뭔가 이상한 목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자,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상위권인 얘기예요. 맞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사회의 상위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상위권은 소수예요. 소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어떤 사람들이 많아? 집을 가진 거 없고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절대다수 서민들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항상 금전적으로 쪼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넉넉한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서가 안 좋거든요. 왜 안 좋아요? 아마 그런 분들 대부분 서민일 거예요. 서민 또는 극빈층. 항상 돈이 모자르고 돈이 아쉽고 돈이 모자라서 삶에 뭔가 침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안 좋고 그런 분들이 많아.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돈 벌기 힘들고 물가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 점점 더 돈 때문에 압박을 받는 가능성이 크죠. 거기다가 빚까지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빚 갚기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사람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았다고 다른 사람도 돈을 다 잘 모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죠. 가진 거 없고 뭔가 쪼들리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 사람들이 내가 돈 있다는 거 알고 나한테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착취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 아세요? 보통 불경기이고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어떤 범죄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뭐 생계형 범죄 같은 것도 많이 벌어지지만 그럼 생계형 범죄가 뭐냐? 보통 그런 겁니다. 마트나 편의점 가가지고 먹는 거 훔치는 거예요. 뭐 쌀, 라면, 과자 같은 거 훔치는 거야. 의외로 멀쩡한 여자분들도 옷소매 같은데 막 과자 같은 거 많이 담아요. 그러다가 막 걸려서 이제 경찰에 신고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래 같으면 안 훔치는데 왜 훔치는 걸까? 내가 뭔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이게 돈이 없어. 근데 먹고 싶어. 근데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돈 없는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되면서 멘탈이 깨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그냥 어떤 생각 드냐? 아, 먹고 싶다. 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훔칠까? 아, 그래, 훔치자.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 생계형 범죄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생계형 범죄 많아. 그리고 지인 관련 금전 범죄도 많아집니다. 지인 관련 금전 범죄.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돈 많은 사람을 상대로 납치, 강도, 심지어는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범죄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불경기일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래서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 특히 내 주변에 뭔가 금전적으로 쪼들린다, 일을 안 한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러면 좀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볼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자랑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돈 자랑, 능력 자랑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지인 관련 사기예요. 지인 관련 사기. 보통 내가 능력이 좋고 돈 많으면요 어떤 사람이 뭐냐, 날 등쳐먹으려 하는 사람들 많이 붙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사기 많이 당하죠. 그 잘나간 연예인들이. 여러분도 뉴스를 많이 봤을까? 연예인들이 사기 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 당하는 게 훨씬 더 많아. 대부분이. 그것도 크게. 왜 사기 당하는지 아세요? 연예인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특수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뭔가 잘 나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뭐냐? 평소에 친하고 좀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이 좀 감성적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해주고 챙겨주고 하면 그 사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야 좋은 건물 있는데 투자 한번 안 해볼래? 그럼 따라가는 거야. 야 너 가진 거 있잖아. 너 어차피 너 돈 잘 버니까 지금 너 가진 거 얼마 있어? 한 10억 있지?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20억을 하자. 이거 투자하면 50억까지 벌 수 있어. 어차피 연예인 언제까지 할 거야? 너 남 있지? 내가 너 키운 거 알지?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면 연예인들 넘어간다니까. 그래가 넘어가서 가진 거 싹 다 넘겨주고 나서 톡 끼는 경우 많아요. 그런 연예인 관련 사례는 정말 비비자합니다. 정말로. 근데 이게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일까? 일반 지인들의 문제도 충분히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일반 지인들. 친구 관계에서도 있잖아요. 뭐 어떤 친구가 야, 너 가진 거 얼마나 있냐? 아, 그건 왜? 아니, 너 가진 거 있으면 나랑 뭐 한번 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있어. 근데 과연 그게 좋은 접근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은 것은 절대 나눠 가지지 않는다. 예.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절대 나눠 가지지 않는다. 이건 친구 애인도 마찬가지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돈 앞에서는 한없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한테 뭔가 좋은 조박이다 접근하는 걸 알고 보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이제 일을 하든 간에 웬만하면 재력 과시, 능력 과시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의 80% 이상이 아는 지인 사이에 일어난다. 둘 중 하나다. 본인이 돈 좀 있다고 과시하다 지인에게 통수를 맞는 경우, 그리고 있어 보인 사람 믿고 아무런 법적 장치 없이 돈을 줬다가 통수를 맞은 경우. 내가 과시해서도 안 되고 과시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안전하다. 여러분 80%라고 했는데 저는 한 90%로 봐요. 90%. 예. 그냥 사기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한테 벌어집니다. 아는 사람. 사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뢰를 완전 깨버리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기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칠 수가 없습니다. 팩트 말씀드리면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칠 수 있는 사기는 보이스피싱 말고는 없어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말고는 없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기의 대부분은 익히 아는 사람이에요. 익히 아는 사람. 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뭐 투자 존부 있다고 하자고 하면 할 겁니까? 안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 기본적으로 일면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의심을 안 해. 근데 일면식이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는 의심을 잘 안 해요. 정말로. 그래서 뭔가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뭐 하자고 하면 웬만하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벌어지는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근데 이 신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잠깐 알고 지낸 게 아니라 익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하고 벌어지는 거야. 뭐 10년지기 친구, 아니면 동네 이웃 주민, 아니면 개모임, 아니면 직장 선후배, 대학 동창, 심지어는 애인까지. 잠깐 알고 지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조심하라고 했죠.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왜냐, 한국 사람은 기본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저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의심은 안 합니다. 익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는 의심은 안 해. 생각해봐.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람 문 열어줍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주잖아. 근데 야 친구야 문 좀 열어줘 하면 열어줍니다. 한국 사람이 열어주잖아.
여러분 우리 집에 오는 사람 누구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잡상이 같은 사람들 집에 들여보내요? 절대 안 들여보내잖아. 근데 뭐 친한 사람 보면 반갑게 맞이하잖아. 이게 한국 사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기본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 의심을 안 한다는 거죠. 의심을 안 하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더 등쳐먹기 쉬운 겁니다. 더 이용하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도 어떻게 보면 익히 아는 사람한테 벌어진 거예요. 익히 아는 사람한테. 그 심리적으로 조절당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정당할 수가 없어. 익히 알고 지내고 그 사람 믿는 사람한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나를 뭔가 쉽게 보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근데 그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뭔가 문제 있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지낸 사람들이 지금 뭐 다 열심히 살고 하겠지만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인 사람.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뭐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다. 아니면 뭐 신용불량자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 일을 안 한다. 아니 도박이나 향락에 빠져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알고 지내야 될까요? 웬만하면 모르고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는 사람, 나랑 술이나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 전화 오면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